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프로축 가이드 김영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철저하게 제작진의 탓이죠. 대본을 잘못 쓴. 아, 대본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대본에 쓴 대로 다 읽습니까? 미리 와서 대본을 읽지 않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MC상입니다. 네. 열심히 작가가 써도 지멋대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요, 많죠. 예. 잘 되는 것은 제 덕이고, 예. 잘 안 되면 제작진 탓. 이번에 그 청취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제 덕이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 선대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또다시 경선 불복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간의 형수와의 말다툼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발언을 들으면은 도저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됐을 때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그 대화를 한번 들어봐라라는 식으로 예. 유도를 하면서 예. 원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예.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도 사실은 뭐 이 욕설 녹음본이 틀어졌었잖아요. 네네. 많은 국민들이 들었고 당시 제가 기억나는데 남경필 후보하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남경필 후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 혹시 들어보셨냐고.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답변하시라고 했더니 그거 들어보면 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른 의원이 하는 말은 상대당이 하는 말인 거죠. 그러네요. 네. 남경필 후보가 했던 예. 그 발언. 네. 그런데 지금 서른 의원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과거 노무현 후보의 후단협 시절하고 비슷한데 네. 그 후단협에서 예.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후보를 바꾸자고 얘기했습니다만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후보 이 후보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해서 야권의 후보를 단일화하자 예. 이러면서 또 나왔던 세력이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회고 예. 결국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명분은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내는 네. 노무현 같은 비주류 고졸 출신 네. 그 사람을 우리 당 후보로 못 내세운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민주당의 그 주류의 흐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같은 비주류 네. 거기다가 여기는 또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뭐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사고가 네.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후보들도 보면은 토론 때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중앙 정치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변방의 사또다.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변방의 사또였다 이런. 남모르는 지시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이번에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재창출 아니에요? 그게 네. 정당의 목표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죠. 가장 큰 목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되면 지지할 수 없다. 그 지지자 핑계를 대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김두관 후보 같은 사람이 발끈 혹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경선 흥행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네. 서른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구로 그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원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자기는 뭐 당연히 그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낙연 후보를 따르는 그런 지지자들 상당수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설득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됐습니다. 풀워딩은 그러한데 여간 뭐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그 고도로 설계된 경선 불복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5년 전 네. 민주당 경선 때 네. 졌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에게. 네. 그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탈당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하지 말라. 네. 안철수 지지해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설득해도 안 되면은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끊고 가야죠. 예. 지금 뭐 나는 원팀이 되지만은 지지자들은 모르겠다. 무책임 말이죠. 네. 열심히 설득하겠다 이런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예.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 워딩은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네.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 동아일보 선후배 사이죠. 윤영찬 의원이 후배고요. 자신에게 온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협박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보낸 거라고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라는 그 이름이 박힌 그 편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잘했고 경찰이 아주 그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윤영찬 의원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보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특정하는 이런 그 공개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건 뭐 언론 플레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지자라든가 혹은 이재명 측이 이런 메일을 보낼 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는 거를 그냥 공개했었잖아요. 네네. 공개하면서 이재명 지지자가 이렇게 우리 여 비서까지 이렇게 협박한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보니까 그 메일은 지메일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경찰 수사에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네. 언론에 기사가 나는 거고 네. 언론의 기사는 이재명 지지자가 이렇게 공격했다고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쁠 것 없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은 윤영찬 의원의 행보는 이건 책임져야 될 일 아니겠어요? 아니 뭐 책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어 플레이는 확실히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언론인 출신이어서 분명히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가정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스스로를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지만 실상은 아닌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이재명 지지자든 이낙연 지지자든 숫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재명 캠프 쪽에 관계된 국회의원들 혹은 뭐 이재명 뭐 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나 이메일 이런 비슷한 게 안 갔겠습니까? 협박성 메일. 네.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고소 안 하잖아요. 예. 또 방금 김용민 PD가 말한 것처럼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언론 플레이인 거죠. 네, 그래요. 페어 플레이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재명 엄폐한 거예요.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참 이런 행동은 좀 납득이 좀 안 되네요. 자, 사실 이낙연 캠프로서는 7말 8초쯤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그 정체돼 있고요. 또는 이제 떨어지는 예. 그런 지지율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페어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실효성은 있을까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이낙연 캠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김용민 PD가 이야기하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정체 혹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림과 지금 달리 가고 있다. 네. 결국은 많이 쫓기고 급하다 보니까 네. 경선 불복성 뉘앙스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이메일 공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네네. 본선이 아니죠. 이제 결선 무대. 네네. 이낙연 캠프 일단은 결선을 가는 게 목표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50%가 넘는 그런 득표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예. 두 명의 후보가 꼭 결선으로 가는 그런 경선 그 피날레를 예. 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데 이렇게 하면 어렵다 오히려. 예.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나오는 혹은 다음 주 초쯤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추이를 한번 보면 이게 통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이낙연 캠프는 전략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가면 비호감이 쌓여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이 지난번에는 계속 이재명만 때렸는데 네. 이제는 2위 때리기 본격적으로 2위 때리기 시작했단 따라 말이에요. 김두관 후보가 그러했어요. 추미애 후보도 그렇죠. 예. 김두관 후보는 직격탄을 날렸고 예. 아수라백작 이런 표현을 예. 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재명만 때리는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하는 이런 작전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또 계속 이제 부동산 관련한 공약도 내놓는 등 그런 게 필요하죠. 예.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지금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과 함께 최근에 네거티브 공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후보가 직접 정책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흥행이 안 됐어요. 여러 군데 유튜브 접속자 수 제가 잠깐 봤는데 예.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네거티브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이재명 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든가 이재명 측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보낸 이메일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거는 엄청나게 흥행이 되거든요. 네. 언론이 다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정책은 이게 흥행이 안 돼. 네. 그러면 이게 이낙연 캠프에 부메랑이 되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을 어떻게 홍보할까? 어떻게 언론에서 받아 써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거티브한 것만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 그렇죠. 후보들도 답답할 거예요. 후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죠. 언론이 그것만 자꾸 써주니까.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싸워야 네. 흥행이 되는 거거든. 언론의 흥행. 클릭을 많이 하잖아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김두관 후보 쪽 그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열심히 이 탈서울공화국을 주장해도 한 줄도 받아쓰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수라백작 이런 거는 열심히 받아줬고 언론들 이래놓고 말이죠. 지금 민주당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본격 경선 들어가면 똑같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정책 이야기 안 써줄 거예요. 예. 뭐 지금도 뭐 윤석열, 이준석 불협화음 계속 쓰잖아요. 네. 그렇게 써야 클릭이 되거든. 예. 이 정책 관련한 공약 관련한 보도를 하면은 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딴죽을 걸고. 근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한쪽에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실현 가능하다라고 논쟁이 되잖아요. 그럼 국민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아, 이런 점에서 되고 저런 점에서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근데 아예 보도를 안 하면 판단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후보들의 공약 또 정책 비전 그렇게 언론으로만 소비하지 마시고 직접 TV 토론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또 3차 TV 토론회가 있더군요. 2차는 YTN에서 했고 3차는 KBS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통일 외교 정책을 주제로 한다고 하는데 최근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또 비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뭐 통일 외교 분야는 후보들 간에 그렇게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정책에 민주당 대해서. 후보들끼리는. 그렇죠. 민주당 후보들끼리는. 근데 이제 구체성이 뭐 중요하겠죠. 사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아마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럼 뭐 김대중 노무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어받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비전이 달라 보이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 주에 있을 후보 토론회 참석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니 당이 주관하는 후보 토론회면은 뭐 검토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실 뭐 그 고민은 알겠어요. 토론회에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보다는 감점 요인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죠.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4명, 15명 된다고 하잖아요. 다 모이면 일방적으로 윤석열 공격할 겁니다. 그 정치 오래 한 이재명도 그걸 못 버텼는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또 최재형 후보도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하고 난뒤 기자들하고의 문답에서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근데 최근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랬을 때 토론회 갔을 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베테랑들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 토론은 이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그 생중계를 엄청 많이 볼 거라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이면 두 사람 지지율이 엄청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위 후보인 윤석열 캠프장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 김영민 PD 말처럼 나머지도 다 가고 당에서 주관하는 토론 첫 번째 토론 대회니까 가야 되는데 네. 가면은 이게 지지율이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안 합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예비 후보 신청하기 등록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구태여. 명분이 있어요. 등록 아직 안 했으니까 안 가면 된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입당하고 나서 당이 기획한 행사는 몽땅 다 빠졌어요. 예. 입당식 말고는 사실 당이 주관한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지층에겐 또 어떻게 비칠지 또 당 지도부 심판격인 당 지도부로서도 마음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행동들이 전략적으로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네티즌과 언론들도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대표가 올 초에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뭐 이 나라를 떠날 거다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럼 막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싸우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와 야권에서 1등하고 있는 주장안이 불협화음이 있다. 네. 국민의힘 전체에 많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것을 불협화음 없이 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글쎄요. 앞으로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론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 불참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후보들을 최대한 토론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옥석을 가리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 구상인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당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후보 토론회를 두고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불공정한 거라면서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김재원 최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대표에 대해서 비토를 놓았는데 네네. 이거는 이 부분은 어쨌든 두 사람이 당으로 입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선이 곧 시작되는 거고 네.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네. 뭘 보고 뽑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네. 그중에 하나는 토론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토론을 하면은 두 사람한테 불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뭐 언제 합니까?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됩니까? 대통령 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네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검증받지 않고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국민을 일이에요. 무시하는 예, 일이죠. 예.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따가 뭐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나오면은 아무래도 최재형 전 원장 쪽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최재형 전 원장 쪽 어제 그 인터뷰했을 때는 뭐 나간다. 토론회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보도는 또 고민 중이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이 책임져야지. 이 발언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뭐하러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또 발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정확한 맥락의 그 발언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태경 후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맥락을 떠나서 네. 그런 워딩 자체를 이야기했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언론들이 그걸 갖고 제목으로 쓸 텐데. 당연하죠. 왜 이제 그 먹을거리를 주느냐 네. 이런 얘기죠. 그게 번지면 어떻게 번지냐. 최재형 후보 본인은 좋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까지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살아야지. 네. 어떻게 국가가 다 이렇게 또 번진단 말이에요. 그게. 네네. 그래서 이런 워딩 하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벌금만 다소 줄었고 형량 징역형은 그대로 4년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약간의 변화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물론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다 이제 무죄가 났죠. 네네.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일 때 이거 내가 잘한다. 조국이 나쁜 X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그러니까 알려져 뭐 있어요. 수사가 표창장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사모펀드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할 말은 없게 됐어요. 다만 정경심 교수 쪽에서도 예.
이 자기가 부인했던 것이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다 인정이 돼서 형량까지 사실은 1심에 인정됐던 증거들이 2심에도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줄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형량마저 4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어떤 개심제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판단이 드는데 예. 지금 이렇게 1, 2심이 결정 났을 때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은 뭐 대법원까지 가보겠다.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뒤집어지긴 좀 이게 사실심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로는 최성해 전 총장 발언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2심 판결이 적정했는지 이걸 두고 또 여권 쪽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영민 평론가는 금요일에 다시 뵙는 걸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